조건부 확률인데, 그러니까 조건부 확률이 뭐냐면은 되게 간단한 거야.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그 다음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조건부 확률이라고 해. 그러니까 그거를 예를 들면은 A라는 사건이 일어났어. A라는 사건이 일어났고 그때 일어난 사건. 그럼 예시를 한번 들어보면은 일단 만약에 그냥 확률은 예를 들면 삼촌이 용돈을 줄 확률이 7분의 1이고 할머니가 용돈을 줄 확률이 3분의 1이고 이모가 용돈을 줄 확률이 4분의 1이라고 한번 해보자. 근데 만약에 할머니가 용돈을 줄 확률이라고 물어봐. 그러면 정답은 3분의 1이 되는 거야. 근데 문제를 바꿔서 이번에는 집에 가보니 책상 위에 용돈이 있었다. 책상 위에 용돈이 있었다. 근데 이 용돈을 할머니가 줄 확률을 물어본 거야. 자, 그럼 이 문제랑 이거랑 차이는 뭐냐면 이거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용돈을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할머니가 용돈을 줄 확률이 3분의 1인 것 뿐이지 용돈이 없을 수도 있어. 근데 얘는 이미 용돈을 무조건 받았잖아. 용돈을 무조건 받았으니까 삼촌이 용돈을 줄 확률, 할머니가 용돈을 줄 확률, 이모가 용돈을 줄 확률에서 용돈을 무조건 그 용돈을 할머니가 줄 확률은 이 확률이 이렇게 올라가면 되는 거야. 그래서 얘가 바로 조건부 확률이야. 그러니까 A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 그러니까 용돈을 받았을 때 그 용돈을 누군가 줄 확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문제를 한번 읽어보면 봐봐요. 어느 고등학교 학생 중에서 안경을 쓴 학생 전체의 30%, 안경을 쓴 남학생은 전체의 15%입니다. 근데 임의로 선택을 했는데 안경을 쓴 학생이었대요. 그러니까 임의로 선택을 했는데 안경을 썼대요. 그럼 안경을 쓴 사람이 30%니까 100분의 30이 돼서 10분의 3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10분의 3인데 그 학생이 남학생의 확률, 그 학생이 남학생의 확률이면은 10분의 3분의 15%, 100분의 15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분의 30이 되는 거니까 30분의 15. 그래서 2분의 1 확률로 그렇게 선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확률의 곱셈 정리는 그래서 이게 계산법이 있어요. 이 계산법이 뭐냐면 P, B바 A는 A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이니까 얘가 PA가 되고 그 중에서 A 교 B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A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B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확률의 곱셈 정리는 뭐냐면 우리가 PA 교 B는 PA 곱하기 PB인데 PA 곱하기 PB인데 둘 중에 하나의 사건을 조건부 확률로 만들어주는 게 확률의 곱셈 정리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의 사건.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의 사건. 여기는 이제 요 사건을 조건부 확률로 만들어줬고, 요 사건을 조건부 확률로 만들어줬는데, 이것도 이 문제가 확률의 곱셈 정리인지 뭔지 몰라. 이게 그냥 공식인 것 뿐이야. 근데 얘 가지고 문제 풀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럼 문제를 한번 통해서 이거 봐주면 이거 쉬워요. 그러니까 흰 공 5개 하고, 흰 공 5개, 검은 공 3개가 들어있어요. 근데 이미 공을 한 개씩 2번 꺼내야 돼요. 한 개씩 2번 꺼내는데 흰 공이 나올 확률을 구하려면 흰 공이 나와야 된대요. 그러면 첫 번째 공 꺼내고 두 번째 공 꺼내고 꺼낸 공은 다시 넣지 않는데요. 그럼 되게 간단하지. 왜냐면은 흰 공 꺼내는 거는 8분의 5가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공을 다시 넣지 않으니까 공은 7개가 남은 거예요. 공이 7개가 남았고 그 중에서 흰 공을 꺼내려면 4가 되겠죠. 그래서 얘 계산하면은 얘랑 놓쳐지니까 14분의 5다. 얘가 바로 확률의 곱셈 정리예요. 근데 전혀 곱셈 정리인지 모르겠죠. 이 식을 보면은. 그죠? 근데 그냥 문제 풀면 돼요. 그냥. 그죠? 그냥 문제 풀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면 되고.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자, 다시. 얘 공식은 PA분의 PAQ B가 되는 거예요. PA가 지금 0.4였고요. PA 교비는 문제에서 0.3이라고 했으니까 이거의 정답은 4분의 3이 되는 거고. 똑같아요. PB분의 PA 교비예요. 자, PB는 0.5고요. 얘는 0.3이니까 얘는 5분의 3이 되는 거죠. PA 교비는 얘가 그거잖아요. 조건 방률이니까 PA분의 PA 교비가 얘가 2분의 1이다. 근데 얘가 여기다 곱하면 PA잖아요. 얘가 3분의 1이니까 6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6분의 1이 된다. 그리고 얘는 PB분의 PA 큐브인데 얘가 6분의 1이고요. PB는 4분의 1이죠. 그럼 6분의 4가 되겠죠. 그래서 3분의 2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문제 풀어주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도 한번 해볼까요? 자, 얘는 PA분의 PAQ B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얘가 뭐냐면
드물어간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묶어줘요. 얘가 0.3이에요. 그러면 1-PA 합비가 0.3이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0.7이 되겠죠. 그래서 PA 합비는 0.7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얘가 나왔잖아요. 얘가 PA가 0.3이라고. 그럼 우리는 PA 합비는 이런 공식이 있죠.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집합단원에서 배웠었죠. PA 더하기 PB 빼기 PA 큐비예요. 자, 그러면 여기 문제에서 얘가 0.7이라고 얘기했고요. PA는 0.3이라고 얘기했고 얘는 0.6이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PAQ B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얘가 이렇게 넘어가고 얘가 이렇게 넘어가면 0.9에서 0.7을 빼니까 0.2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0.2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값은 3분의 2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뭐 여집합이 있어도 그냥 똑같아요. 그러니까 B가 일어나지 않을 때 A도 일어나지 않고 그리고 B도 일어나지 않을 때를 문제에서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얘는 B가 일어나지 않을 때 얘는 A 합 B의 여사건이 되는 거고요. 그럼 여기에 여사건이니까 전체에서 5분의 3을 빼주면 얘가 바로 요사건이 되겠죠. 그럼 얘는 5분의 2고요. 그리고 B 같은 경우는 여기서 구해야죠. 얘가 지금 5분의 3은 여기다 그대로 집으면 되죠. 5분의 3은 PA 더하기 PB 그리고 빼기 20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PB를 계산했더니 PB가 4분의 1이 나왔어요. 그래서 PB가 4분의 1이 나왔으니까 PB가 4분의 1이면 PB가 아닌 건 4분의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4분의 3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분의 이게 되니까 15분의 8이 되는 정답이 되겠죠.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로 넘어갑시다. 자, 이번에 보면 60명의 성별은 오른쪽 그림과 같대요. 그러니까 A학급의 남학생은 21명, 여학생은 이렇게 해서 블라블라. B학급에 10명, 15명. 남학생끼리 더하면 31명, 여학생끼리 더하면 29명. 총 합계가 되겠죠. 근데 봐봐요. 여기서는 문제를 풀어보면 두 학급 중에서 뽑았더니 여학생이래. 근데 그 학생이 A학급의 확률. 뽑았던 여학생이래요. 뽑았던 여학생이면 여학생이 지금 전체 인원 중에 몇 명 있어요? 그죠? 잠깐만, 미안. 29명이 되겠죠. 그러니까 60명 중에 29명은 여학생인데, 얘가 여학생인데, 그 중에서 A학급이어야 된대요. 그러면 A급 60분의 14가 되겠죠. 그래서 29분의 14가 정답이 되는 거죠. 이해됐죠? 그 다음에 넘어가면, 여기 보면은, 자, 4장의 시사건을 포함해서, 여기 보면은, 갑과을 순서대로 임의로 한 장을 뽑는데요. 갑과을 순서대로 한 장 뽑을 때 갑을 모두 당첨이 돼요. 이거 되게 쉽죠. 여기에 10장이 들어있는데요. 4장은 당첨, 그리고 6장은 당첨이 안 돼요. 근데 갑도 당첨이 돼야 돼요. 10장이 들어있잖아. 당첨이 될 확률은 10분의 4가 되겠죠. 그리고 다시 넣지 않는데요. 그럼 총 9장이 남았죠. 9장 중에 3명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답.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은 얘가 3분의 1이니까 얘가 30분의 4가 돼서 15분의 2가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흰 공 5개와 검은 공 4개가 들어있대. 갑과 을 두 순서대로 임의로 공 하나 꺼낸대. 여기까지가 조건법률. 근데 을이 검은 공을 꺼내야 된대요. 얘네는 그거예요. 지금 갑과 을 두 사람이 공을 하나씩 꺼내는데 을이 검은 공을 꺼내야 된대요. 봐봐요. 갑이 꺼내고 을이 꺼내요. 근데 얘는 무조건 블랙이어야 돼요. 근데 그러면 따지고 보면은 얘가 흰 공을 뽑을 수도 있고요. 얘가 검은 공을 뽑을 수도 있잖아요.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케이스가 두 가지가 되는 거예요. 얘만 무조건 검은 공을 뽑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갑이 흰 공을 뽑을 확률은 9분의 5가 되겠고요. 그리고 다시 넣지 않는데요. 그러면 을이 검은 공을 뽑을 확률은 8분의 4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72분의 20이 되겠죠. 72분의 20. 그죠? 얘 계산을 이렇게 약분을 먼저 할게요. 그러면은 18분의 5가 되겠죠. 18분의 5. 자, 갑이 검은 공을 뽑을 확률은 9분의 4가 되겠죠. 그 중에서 을이 검은 공을 뽑을 확률은 8분의 3이 되겠죠. 그래서 9분의 4니까 얘는 약분하면 이렇게 돼서 18분의 3이 되겠죠. 그래서 18분의 5 더하기 18분의 3이 되는 거니까 18분의 8이 되겠죠. 그래서 약분하면은 9분의 4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은 되게 거창하게 확률의 곱셈 정리가 다 나와 있는데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이거는 이해 자체가 안 돼.
그냥 문제를 읽고 여기서 검은 공 이렇게 들어있고 여기서 이렇게 돼서 을이 무조건 검은 공 뽑아야 되니까 갑이 흰 공 뽑을 때랑 검은 공 뽑을 때 나눠서 그냥 계산해 준다를 머릿속으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넘어가면은 자 A 주머니에는 흰 공 3개, 흰 거 3개, 검은 공 4개가 들어있대요. 자, 검은 공 4개 들어있고 그리고 B 주머니에는 이거 A 주머니, 그리고 B 주머니에는 흰 공 4개, 그리고 검은 구슬 2개. 근데 두 주머니에서 임의로 두 개의 구슬을 선택했을 때 흰 구슬 하나, 검은 구슬 하나가 나왔대요. 그러면 근데 그 택한 주머니가 A 주머니여야 된대요. 택한 주머니. 그러면 A 주머니고 B 주머니가 있잖아요. 근데 택한 주머니가 A. 그러니까 뭐냐면 A 주머니를 택해서 전체는 A 주머니를 택했을 때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 나올 때, 그리고 더하기 B 주머니에서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 나올 때가 있겠죠. 근데 그 중에서 그 주머니가 A 주머니일 확률이 정답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둘 중에 주머니를 선택을 해야 되니까 2분의 1 되겠죠. 그 중에서 A 주머니를 선택을 했어요. 근데 그게 흰 구슬 하나, 검은 구슬 하나가 나와야 된대요. 그러면 우리는 공을 2개를 선택을 하죠. 7개의 공 중에서 2개를 선택을 하는데 흰 공 하나 꺼낼 확률은 3가지, 검은 공 하나 꺼낼 확률은 4가지가 되겠죠. 그리고 B 주머니도 선택을 해야 되니까 2분의 1이죠. A, B 주머니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공이 몇 개 있죠? 6개 중에 2개를 택하는데요. 검은 공 하나, 흰 공 하나가 되니까 이렇게 되죠. 그 중에서 A 주머니를 선택할 확률이니까 얘가 그대로 복사가 돼서 2분의 1에다가 72분의 3 곱하기 4가 돼서 이거를 계산하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따로따로 문제를 풀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독립인데 독립과 종속은 얘네는 그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배반 사건이 아닌지는 우리가 알아요. 왜냐면 주사위 하나를 던져서 2의 배수가 나올 때하고 홀수가 나올 때하고, 그러니까 봐봐요. 그러니까 주머니 하나 주사위 하나 던져가지고 2의 배수는 2, 4, 6이죠. 홀수가 나오는 건 3, 6, 3, 5죠. 1, 3, 5죠. 그러니까 얘네는 배반 사건이 아닌지는 우리 알아요. 그냥 직관적으로 안다고. 근데 독립인지 종속인지는 몰라요. 독립인지 종속인지 몰라서 얘는 따로 우리가 염기성인지 산성인지는 스포이드로 이렇게 찍어봐야지 알 수 있잖아요. 그죠? 리트머스에다 찍어봐야지 알 수 있으니까 걔네는 우리가 눈으로 확인이 안 되잖아. 산성인지 염기성인지. 그래서 얘네는 그 공식이 있어요. 공식이 있어서 그 찍어봐야지 알 수 있어서 얘네는 무슨 공식이 있냐면 여기 봐봐요. 그 PA 교 B는 PA 곱하기 PB가 얘가 성립이 돼요. 얘가 성립이 되면 독립이에요. 근데 이게 아니면 종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성립이 되면 독립이에요. 그래서 얘는 몰라요. 그러니까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배반 사건인지 아닌지는 머릿속으로 알 수 있잖아. 짝수 나올 때하고 홀수 나올 때 다르잖아. 근데 독립인지 종속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런 식에서 확인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도 봐봐요. 독립인지 종속인지 얘기해달래요. 그러면은 얘가, 그러니까 PA 교 B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PA 곱하기 PB가 성립이 되면 독립. 그러면 얘가 0.2, 그리고 얘가 0.5, 얘가 0.15. 두 개가 다르네요. 그러면 종속이 되는 거죠. 그럼 종속. 그 다음에 얘는 0.22, 그리고 얘는 0.55 곱하기 0.4네요. 그러면 얘 계산하면은 독립이 되죠. 그쵸? 그거 아니라, 조금만. 그쵸? 4 곱하면은, 그죠? 되죠? 0.2가 되니까 얘는 독립이 되죠. 그래서 얘는 독립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봐봐. 이렇게 주어져요. 이렇게 주어져요. 독립이다 주어졌어요. 독립이다 주어지면은 항상 문제에서 이렇게 언급을 해요. 근데 언급을 안 한 경우가 좀 뒤에 있긴 한데 어쨌든 독립이에요. 그러면 봐봐요. 조건 확률의 10은 PB분의 PA 교 B가 되겠죠. 그러면 얘가 PB분의 PA 교 B는 독립이니까 이게 성립이 돼요. 이게 얘랑 얘랑 없어져요. 그래서 PA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3분의 1. 그럼 얘도 마찬가지. 이걸 설명을 안 했다. 미안. 그러니까 독립인지는 얘는 어떻게 되냐면, 봐봐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조건방률이란 게 그러니까 B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A라는 사건이 이렇게 되고요. A라는 사건이 일어났고 B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는 이렇게 되고요. 그럼 독립은 뭐냐면 되게 중요한 말을 안 했네. 확률에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조건부 확률은 얘가 일어날 때 얘가 영향을 받아요. 얘가 일어나지 않을 때 얘가 영향을 받는다고. 독립은 뭐냐면 서로 아무런 영향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이런 곳에서 수업하는 거랑 바깥에서 저 걸어다니는 사람들이랑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는 전혀 상관이 없어서 여기가 없다시피 되는 거예요. 여기가 없다시피. 여기도 여기가 없다시피 되는 거예요. 얘가 없다시피.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그래서 여기가 지금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얘가 없다시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결국은 PB랑 똑같은 거예요. 그럼 PB가 2분의 1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은 얘는 그냥 얘 독립이라고 했으니까 PA 곱하기 PB가 되는 거예요. 근데 PA가 3분의 1이고요. PB가 2분의 1이니까 얘는 6분의 1이 되는 거죠.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넘어가면 봐봐요. 한 개의 주사위, 그러니까 독립이 되려면 독립 판정을 받으려면 PA 곱하기 PB가 되겠죠. 자, 그러면 한 개의 주사위 던져서 짝수의 사건이 나와야 된대요. 주사위 던져서 짝수가 나오려면 2, 4, 6이잖아요. 3개 있잖아요. 3개. 그럼 전체 6개 중에 3개니까 2분의 1이에요. 누가? PA가. 자, PB는 3 이하도 3개 있죠. 얘도 2분의 1이에요. 3의 배수는 2개 있죠. 그래서 얘는 2개가 되는 거니까 3분의 1이 되겠죠. 자, 그러면 A와 B는 독립인지 확인을 해보면 얘가 지금 2분의 1이고요. 그 B라는 사건이 2분의 1이죠. 근데 짝수이면서 3의 배수는 하나밖에 없죠. 그죠? 그러면 얘는 6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다르다. 그러니까 얘는 종속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A라는 사건은 2분의 1이고요. C라는 사건은 3분의 1이에요. 자, 그럼 짝수이면서 3의 배수인 거. 짝수이면서 3의 배수는 6밖에 없죠. 그래서 얘는 6분의 1. 같네요. 그럼 얘는 독립이다. 라고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B라는 사건은 2분의 1이 되는 거고, C라는 사건은 3분의 1이 되겠죠. 그리고 3 이하이면서 3의 배수는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얘도 6분의 1이 되는 거네요. 그래서 얘도 독립이다. 라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언급을 했어요. 이미. 독립이니까 얘가 필요하든 필요하지 않든 바로 머릿속으로 얘를 생각을 해주면 좋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문제에서 물어본 거 봐봐요. 얘는 이걸 물어봤네요. 근데 여기는 PB가 아닌 게 3분의 2니까 PB는 얘는 3분의 1이 되겠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PA와 B는 PA 더하기 PB 빼기 PA 교 B가 되겠죠. 자, 그러면 얘가 9분의 5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우리는 PA가 있고 얘가 봐봐, 얘가 P 독립이니까 이게 성립이 되죠. 그러면 여기서 PA로 묶어줄 수 있죠. 여기서 PA로 묶어주게 되면은 1-PB가 되고 그리고 PB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잠깐만 얘 묶어주면은 근데 얘가 그냥 3분의 1 나왔구나. 그냥 이렇게 어쨌든 얘가 3분의 1이라고 나와 있죠. 얘가 3분의 1. 그러면 얘가 1 빼기 3분의 1이니까 3분의 2의 PA 더하기 3분의 1은 9분의 5가 되겠죠. 그래서 PA 값을 구해보니까 PA 값을 구하면 여기 3분의 1이 나오죠. 그래서 얘가 3분의 1이다. 그럼 곱하면 9분의 1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얘 보면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독립은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AB 두 사람이 마라톤을 완주할 확률이에요. 그럼 어차피 마라톤이라는 거는 서로 각자의 기록 경기이기 때문에 얘네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얘는 독립사건인 거예요. 얘는 독립사건. A와 B가 모두 완주할 확률이 모두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가 독립이라고 얘기했으니까 PA 곱하기 PB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가 0.8이고요. 얘가 0.6이고요. 그래서 얘는 0.48이 되겠고요. 자, A는 완주하고 B는 완주하지 못하는데요. 완주할 확률이 0.6이죠. 완주 못할 확률은 0.4가 되겠죠. 여기에는 0.8이 되겠죠. 그러면 어차피 A가 완주하든 B가 완주하든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아서
얘네는 0.32가 되겠죠. 그리고 적어도 한 명은 완주를 못 해야 된대요. 그러면 차라리 전체에서 둘 다 완주를 확률을 빼주면 되겠죠. 둘 다 완주를 확률은 여기 0.48이죠. 그래서 1 빼기 0.48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 계산하면 0.52가 된다라는 겁니다. 0.92가 된다라는 겁니다. 잠깐만. 0.48이 아니구나. 모두 다 잠깐만, 이거 잘못 계산했다. 1 빼기, 모두 다 완주, 적어도 한 명이 완주할 확률이구나. 문제를 잘못 읽었어요. 적어도 한 명이 완주할 확률이니까 둘 다 완주를 못할 확률을 빼줘야죠. 그러면은 A가 완주 못할 확률이 0.2, 그리고 B가 완주를 못할 확률이 0.4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0.08이니까 0.92가 된다라는 거예요.